자, 여러분 상태를 보십시오. 다 상태 안 좋죠? 얘 얼굴 부어 있고요. 형철이 상태 안 좋고요. 네, 홍조가 뛰어 있죠. 저도 지금 아주 상태 안 좋습니다. 주중 경기가 존나 많아요.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일 새벽에도 둘이 이제 맨유 맨시티 경기 한 개씩 하나요? 아, 그렇죠. 네, 제가 3시 그리고 형철이 5시. 네. 그래서 네. 이 5시 15분인가요? 맞아요. 5시 15분 그 15분 때문에 제가 끝나고 리뷰를 해야 됩니다. 아고 5시면 붙어가니까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들어왔던 뭐 기술 감독님, 뭐 CG 감독님, 그리고 PD님 해서 다 내일 맨시티 같은 팀이거든요. 아, 예.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맨유가 팬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맨유 경기를 프리뷰하는 게 어떻냐. 맨시티 경기 리뷰를 빼고. 아니 그건 왜 제 얘기는 안 듣고 왜 제가 혼자 아주 강력하게 의견을 주장하고 왔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왜죠? 뭐 그건 알아서 하겠지 그쪽에서. 네, 네. 알아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적같이 리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프리뷰를 하면 형철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리뷰를 하면 덕현이 가는 건데 이제 덕현이는 뭐 맨시티 팬, 맨유 팬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본인이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 예, 뭐 팬의 숫자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줄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되게 차이가 크죠. 그런 토스 아주 괜찮습니다. 예. 자, 오늘 새벽에는 레스터 대 첼시 경기가 있었고 그건 이제 덕현이가 중계를 했습니다. 그 경기를 이제 저도 봤는데 졌어요. 네. 진 걸 떠나서 심각하더군요. 네, 좀 제가 만약에 한 요원 5 정도의 진지함을 가진 첼시 팬이었다면 어제 그 테이블 하나 부수지 않았을까. 일단 뭐 경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램파드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경기로 잠깐만 얘기를 해봐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지 그리고 램파드는 어떤 축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축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전술을 메인 전술로 삼고자 하는지 뭘 하기 위해서 여름에 3천억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리고 팬들한테 좀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어제 경기에서 첼시는 한 게 없습니다. 네. 그냥 딱 이거예요. 정말 한 게 없고 나와서 뛰어댕겼어. 네. 그 어제 이제 제가 윤장현 캐스터랑 같이 중계를 했는데 맞아요. 이 친구도 되게 오래전부터 리버풀을 좋아해가지고 그 축구를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저희가 어제 라인업을 딱 보고 공통적으로 한 말이 이거 중원 조합 뭐냐. 그러니까 마운트랑 코바치치로 나왔어. 마운트, 그렇죠? 코바치치 그리고 하버츠까지 하버츠는 굉장히 전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면 일단 그냥 삼선만 생각해도 둘이야.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마운트는 공격적으로 썼을 때 훨씬 더 위협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가 가끔 보면 더블 볼란트처럼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마운트를 쓸 거면 쓰는 의미가 뭐지? 차라리 저 자리에 길모어를 쓰던지. 그러니까 캉테는 못 나온다 치고 네, 조르지뉴가 못 불안하면 길모어가 있잖아. 네. 그렇지. 그리고 길모어 이날 서브에도 있었어요. 명단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운트 혼자 쌉 고생하더라고. 이게 풀럼전 막판에도 썼지만 요즘에 사사에 약간 영감을 그래. 얻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사의 기법. 근데 문제는 투미드를 그리고 투톱을 먼저 쓸 계획이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된 조합을 일찍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도도 늦었고. 그리고 나는 네. 투톱을 쓸 거라면 이런 식으로 영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도 사사이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 선수단을 가장 조화롭게 쓸 수 있는 건 4-2-3-1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포메이션만 봤을 때는 4-4-1에 쓸 거였으면 이런 선수 구성하지 않았죠. 네. 이건 램파드의 정말 차선책이었어요. 4-4-2는. 그러니까 물론 뭐 본인의 첫 번째로 생각한 전술이 안 통하고 선수들이 생각보다 적응을 못하면 전술을 바꾸는 건 어떻게 보면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그리고 이 경기 이미 전부터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거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역시 지금 기사는 당장 댕강이다는 아닙니다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순위도 문제입니다. 8위가 됐어요. 아스날이랑 2점 차야. 경기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웨스트햄이 이겼습니다. 네. 이 전 경기에서. 그래서 웨스트햄이 한 단계 올라갔고 이 경기 자체가 시종일관 레스터가 그냥 주도를 했었는데 점유율이 첼시가 높았을지언정 이거는 의미 없는 소요가 많았고 맞아요. 경기는 레스터가 주도를 했고 결국 2골 차로 졌습니다. 한 골도 넣지 못했어요. 메디슨 골대 맞췄어요. 이것저것 네. 생각하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이거보다 점수차 벌어져도 아무 문제 없는 경기였습니다. 첼시가 보여준 가장 위협적인 장면은 그 오도이가 옆공을 맞춘 거. 그렇지.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거가 유일하게 사이드로 공 안 빼고 티아고 실바가 중앙으로 찔러서 중앙을 통해서 들어간 패스였어요. 맞아요. 이게 결국 딱 그 장면도 말해주잖아요. 개인 역량에서 나오는 공격 패턴이라는 거. 중앙을 뚫는 팀의 전술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 한 달 전에 아스날 보는 것 같습니다. 유자영 빌더. 계속 왔다 갔다 사이드만. 그 얘기 오늘 제가 스크립트에 넣어놨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렇지. 보면서. 자 일단은 이제 중계를 하는데 한 4번인가 5번인가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지금 덕현이 형 마라왕도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저랑 주원이 형이랑 환희 형이 겪었던 거거든요. 한 3, 4년 전에. 그쵸. 그때마다 주원이 형은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너가 나를 닮는 것 같아서. 예. 주원 형 저번에 저한테도 한번 사과했습니다. 어. 형 자가격리 중에. 네. 왜냐면 주원 형이 혼자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뭔 경기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똑같은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네. 너는 같은 얘기를 안 하길 바랍니다. 아 저도 고집니다. 곧. 아, 예. 자, 그럼 이제 램파드 얘기를 조금 돌아가 보면 지난 시즌에 램파드가 하려고 했었던 축구는 저는 명확했다고 봅니다. 많이 뛰고 압박하고 또 빠른 역습 템포를 통해서 득점을 또 창출을 하고 시즌 초반에 들이받다가 어느 정도 이제 현실과 타협을 했죠. 가면서 왜냐면 맨유한테 이제 0대4로 깨지고 근데 그 시즌 초반이었지. 맨유한테 0대4로 깨진 경기에서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아 무슨 축구 하려는지 알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 색깔이 명확했다는 그게 얘기거든요. 첫 경기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득점을 기록했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 지키고 좀 리드를 유지하려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근데 올 시즌을 딱 보면 되게 무색무취합니다 그냥. 네. 이 이적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수비진에도 있었고 그리고 골키퍼도 심지어 영입을 했고 맨디, 티아고 실바, 벤치렐, 그리고 뭐 공격진으로 넘어가면 하버츠, 티모 베르너, 하킴 지에흐.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왔는데 저는 벤치렐이랑 티아고 실바 정도 제외하면 이적생들 전혀 활용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특히 티모 베르너와 카이 하버츠에 대해. 그렇죠. 예. 저는 오히려 티모 베르너보다도 왜 이렇게 카이 하베르츠한테 내 개인적인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망감이 너무 크거든요. 다 떠나서 돈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적료가 비싸서 네. 그래. 아니 예. 그리고 저희가 카이 하베르츠가 이제 첼시 이적이 발표가 나고 그때쯤에 제 기억에 제가 유로파리그 인터밀란과 레버쿠젠 맞아요. 경기를 중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거 후리뷰 때 저는 카이 하베르츠 솔직히 실망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 기억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플레이가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았고 뭐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그게 안 나왔으니까. 이 선수 플레이가 되게 유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았을 때도. 근데 본인 특유의 어떤 성실한 침투 그리고 스탯 생산력이 꽤 좋은 선수니까. 쉽게 보면 박스 안에서의 센스가 좋은 선수죠. 네, 근데 지금은 뭐 그게 하킴 지혜 때문인지 뭐 아니면 코로나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초반에는 사실 좋았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날 지에우도 이제 후반에 나왔는데 이게 지에우가 나오면서 램파드가 이제 또 약간 사사이스럽게 바꿨거든요. 지에우를 오른쪽 그리고 이제 플리식을 왼쪽으로 놓고 베르너와 이 에이브라임이 투톱 형태로 쓰는 사사이스럽게 움직이긴 했는데 저는 이날 뭐 4-3-3으로 나오긴 했지만 전반전 끝나고 봤을 때도 저는 약간 오히려 4-2-4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전반전 에버리지 포지션을 봐도 그냥 여러 선수들이 카이 하버츠가 거의 톱처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측면에 이 윙어들은 하프 스페이스 있었고 그다음 풀백들은 그냥 완전 측면으로 벌려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4-2-4 정도로 보긴 했는데 어찌됐건 지에우도 별다른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선수들 계속 영입될 때 야 이제 마운트 자리 없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많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첼시 에이스는 마운트입니다. 마운트가 제일 잘해. 네. 그렇죠. 풀럼전 결승골이기도 했고. 네. 지금 첼시가 하고 있는 축구 앞서서 종윤형이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저는 아스날 굉장히 아스날스럽다고 보는데 일단 U자 빌드업 있어요. 그리고 U자 빌드업의 이 가장 큰 단점 뭐냐? 이게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린다는 그렇지. 거거든요. 근데 크로스를 올렸다. 뭐 지루라도 있으면 그래 그런갑다 하겠지만 에이브라임이랑 베르너 있는데 이렇게 크로스를 올리는 거 저는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박스 안쪽으로 볼을 투입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날 플리식이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진 패스 한번 넣다가 잘려가지고 레스터한테 뒷방 세게 얻어맞은 거 많이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왜냐면 어차피 U자 빌드업 할 바에는 이게 끊겨도 과감하게 전진 패스 넣으면서 기회 창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 첼시는 전혀 안 나오고 있고 밸런스도 안 좋았어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중원 코바치치 하베르츠 마운트였는데 하베르츠는 상당히 올라갔고 코바치치가 포팩보랑 이제 링커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됐고 마운트는 진짜 무슨 더블 볼란테처럼 마냥 있으니까 이 선수 장점이 아예 안 살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뭐 하베르츠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인 롤을 맡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워스트였습니다. 제일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램파드 관련해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저는 오늘 램파드 인터뷰를 보고 나서 아 진짜 궁지에 몰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뷰 보면 본인의 지금 상황을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아무리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얘기 있죠. 만취했을 때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혹은 운전했을 때 저 사람의 본 성격이 나온다. 만취했을 때 본 모습이라고요? 지난번 수의방 때 주원이 형한테 저는 원래 저기 취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정신으로 못 합니다. 가끔 그렇지.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거나 가끔 왜 막 성격 실험해 보겠다고 술 못 마시는 사람한테 억지로 술 먹이고 그러잖아. 네. 그것도 본인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전원 내리고. 아니,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야. 그거는 본성이 아니고 어. 정말 이 인간의 이 감정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 깊은 개빡침을 끌어내는 그렇지. 거지. 그냥 한계를 경험시키는 그러니까 느낌. 사람 이성의 벽이 있는데 그걸 뭐하러 그걸 뚫게 만들어. 음. 근데 지금 램파드가 하는 게 본인의 실제 성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궁지에 몰리긴 네. 했다. 대다수의 감독들이 궁지에 몰리죠?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저절로. 아니 아르테타도 그래, 그래. 이렇게 들어보죠? 그러면 지금 뭐 개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 일단 화살이 선수 쪽으로 향하면 거의 그때부터. 대부분 여기서부터 해당이 되죠. 네. 아르테타는 이제 선수 쪽으로 향하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을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 옛날에 스콜라리도 그랬어요. 맨유전 지고 나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그래. 나도 그 인터뷰 보면서 어. 저 감독이 할 말인가? 그래. 저 새끼 경질당하겠다 했는데 경질당하더라고. 램파드니까 그래도 지금 로만이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사가 좀 나오는데 익스프레스에서는 이거는 이제 다 경기 전 기사입니다. 네. 아브라모비치가 램파드의 흠유로 총 5명의 감독을 주시 중이다. 첫 번째 하센히트, 강추. 네, 두 번째 나겔스만, 랄프 랑닉, 투엘 그리고 알레그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감독에 대해서 첼시는 이미 써본 적이 자주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나 뭐 알레그리가 일단 지금은 로마나 이탈리아 감독, 이탈리아 내부에서 감독직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레그리는 가능성 면에서는 잘 모르겠고 나는 개인적으로 투헬이 아무리 대단한 이 비상한 두뇌와 전술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는 감독은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체시보드진이 또 얼마 전에 콘테한테 크게 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투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자, 투엘 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3달 안에 불어납니다. 뭔가 뭐든 나. 그리고 뭐든 있어. 아브라모비치랑 다이다이 깨고 나갑니다. 로만이랑 진짜로 예, 진짜예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알레그리도 약간 반신반의한 게 알레그리 스타일은 무조건 피지컬 좋은 중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첼시 중미는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나빠요. 음. 선수단 궁합이 그렇게 잘 맞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알레그리가 굉장한 족적을 남길 때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중원 삭제 힘이 약간 이런 떨어졌죠. 얘기도 그렇죠. 있고 네. 랄프 랑닉은 본인이 클럽에 대한 지배와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커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감독보다 오히려 이거는 그 팀 매니지먼트를 그렇지. 하는 쪽에 훨씬 더 도가 튼 사람이니까. 단장형 감독 이런 거 하는 스타일이잖아. 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조금 첼시 지금 구조와는 안 맞다고 보고 네. 그러면 나겔스만 하센히틀이란 말이야. 나겔스만이 지금 나는 라이프치히에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떠나진 않죠. 네. 예를 들어서 나겔스만이 라이프치히보다 조금 더 아랫단계 팀에 갔다고 치면 저는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대로 빼오면 되는데. 근데 라이프치히는 어찌됐건 분데스리가에서도 상위 티어인데다가 챔피언스리그도 매년 나갈 수 아, 있어요. 그럼요. 예, 뭘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리고 챔스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어느 정도는 이 감독 명령에 따라서 그렇지. 따라올 수 있는 팀이란 네. 말이에요.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굳이 이거를 다 이 리스크를 버리고 첼시로 지금은, 간다? 이 현실 가능성 좀 떨어지죠. 그러면 하센히틀인데 사실 소튼 입장에서 하센히틀은 지금 완전 대박인데. 그리고 하센히틀 본인도 지난 시즌에 당장 9대0 털렸습니다. 근데 보드진이 그때 뭐라 했죠? 믿어줬습니다. 그래. 계속 신임을 해주고 재계약을 뭐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쉽게 전 됐고요 이러면서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상황. 네. 제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 또 나온 얘기인데 이 디애슬레틱의 사이먼 존슨이 존슨.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램파드는 경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저는 기사가 무수하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녹화하는 딱 이 시점까지는 그냥 램파드의 인터뷰만 주로 나와 있어요. 회의 들어간 거죠. 네. 로마니 그냥 끝나자마자 다 들어와. 해가지고 보드진 나서지만 다 들어와. 야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램파드 인터뷰도 좀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자신의 경질설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몇 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요청을 받았고 이거는 뭐 옳고 그르고 그 문제가 아니라 클럽의 기대에서 비롯된 거다. 우리는 그 리그에서 예전에 우승했었던 첼시 선수들과 같은 위치에 있진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의 선수 탓 글쎄요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건 그냥 대놓고 선수 탓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건 좀 약간 실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지금 첼시의 많은 선수들이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표현을 하기 이제 베이직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기 뭐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본기라든지 선수의 개개인의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아스날전 대패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끝나고 선수들 중에 100%를 다하지 않은 선수들이 맞아요. 있다. 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램파드가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때 발언이랑 살짝 뉘앙스가 다르다고 보는 건 100%를 하지 않는 선수들, 저도 이제 이 인터뷰를 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설렁설렁 뛰는 새끼들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번 거는 약간 얘네 기량 미달이다라는 정도 얘기를 하는 그래요. 거거든. 딱 저는 그 느낌이었어요. 네. 범주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팀의 어떤 수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내 거치, 이거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내 일이 아니다. 이미 내 일 떠났다. 종합해봤을 때 벼랑 끝에 서 있다. 본인이 이게 나간 거야. 아니 근데 그렇죠. 벼랑 끝에 서 있을 만하죠. 지금 네. 올해 당장 들인 돈이 얼마며. 그리고 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4위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뭐 4위, 5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야 조금만 더 올라가겠다. 근데 지금 8위예요. 그렇지. 승점 차가 물론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지만 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성적 자체에 팬들은 1위 1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보드니 입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첼시와 로만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로만 정도로 감독을 갈아버리죠? 그러면 보통 그 구단이 망합니다. 근데 첼시는 그 특유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건들 때문에 감독을 바꿔가면서 거의 매해 무조건 트로피를 땄던 팀이에요. 메이저 컵이 없는 시즌이 은근히 거의 한 시즌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컵을 따오는 팀이야. 근데 램파드니까 지난 시즌 넘긴 겁니다. 무관이어도. 그리고 모든 클럽들이 코로나로 얼어 있을 때 대거 자본을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본인도 알 거야. 야 이거 지금 나 끝장날 수 있다. 아니 그럼 로마는 코로나 타격 안 받았겠냐고. 받았지, 당연히. 근데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야 이건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그렇지.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성적이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감독 경질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고려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봅니다. 경질을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나요? 저는 그래도 램파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즌이 끝나고도 누구를 선임할지 생각하는 게 지금 되게 애매해요. 올 감독이 마땅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시즌 중엔 더 없을 겁니다. 히딩크가 오지 않는 이상.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사실은 너무 노쇠했어. 위넨에 하이킹스가 네. 있다면 그렇지. 첼시에는 히딩크가 있어. 이제 네. 히딩크 영감님도 이제 연세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번 시즌까지는 가게 되지 않을까. 이번 시즌까지. 네. 저도 형철이랑 의견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도의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나는 칼을 꺼내드는 타이밍이 시즌 중도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성향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솔샤르 한창 안 좋을 때도 이거는 믿고 지켜봐야 된다는 주의였고 저는 아르테타 때도 그랬어요. 그래도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 사람이 아예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램파드도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저는 좀 안 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라 올 시즌까지는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안에 생각보다 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네. 왜냐면 지금 진짜 분위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지금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 오후 시간부터 밤 때 되면 이제 저쪽도 이제 우리랑 반대니까. 왜냐면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돌아가잖아. 그러면 뭔가 얘기가 뜰 거예요.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진짜 갑자기 그 브레이킹 뉴스하고 뜰 수 있어. 그럼 이제 저희가 자막으로 이제 또 뭔가 나올 수도 촬영 있어요. 이 뉴스보도 이전에 이전에 있었다. 촬영된 영상입니다라고 띄우겠죠. 그렇습니다. 자, 첼시와 램파드 언제나 지금 지속적으로 몇 주 연속 위기의 남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진짜 벼랑 끝에 섰습니다. 네. 이걸 안 하길 바랍니다. 저도 고집니다. 곧. 예. 왜냐면 요새 이제 이미지가 전문성이랑 약간 거리가 먼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점상 3방 맞았어요. 곧 이거 저기 열기 종목으로 해가지고 거래 정지돼. 아니, 그래서- 너무 올라가면 거래 정지되거든.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형철이가 아다 컨셉을 잃으면 네. 사실 저- 그런 저- 게 진짜 컨셉이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다를 떼면 총각성을 잃으면 그렇죠 총각성. 총각성. 총각성을 잃게 되면 네. 그러니까 청년성이죠 청년성. 네네네네. 그걸 잃게 되면 어찌됐건 이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조금 유지를 오래오래 해주셨습니다. 이게 본인 의지인지 타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연애를 못해도 핑계 댈 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차피 핑계를 대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연락을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감스트가 네네네. 주원 형 방송 때 탐방 와서 이야기를 웃기다고. 깜짝 놀랐어요. 술방을 네. 아다테타와 하고 싶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따로 연락받은 게 꽤 돼요. 같이 뭔가를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제일 먼저 하게 될 건 주말에 뭐였죠? 일단 썸썸 편의점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요일을 정해주면 저희가 공지드릴게요. 미연 씨죠? 네. 네, 좋습니다. 거기서 뭐 갑자기 그 썸 타던 여자가 뭐
사고를 당한 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 이상한 엔딩이 나온 거는. 막 갑자기 뭐 죽거나. 편의점 절도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어떤 결말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네.